축구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축구하면 어떤 술이 먼저 떠오르세요? 뭐 당연히 맥주겠죠. 예전에 하이네켄 영상 때도 전해드렸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축덕들이 맥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명문 클럽들도 맥주 회사와 제휴 관계를 참 많이 맺고 있는데요. 리버풀은 오랫동안 칼스버그 후원을 받았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도 파울라너를 공식 파트너로 두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 뛰는 토트넘도 크래프트 맥주 회사와 협력해서 부장의 펍까지 열었잖아요. 자, 그런데 맥주가 아니라 와인 회사와 손을 잡은 클럽도 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FC 바르셀로나는 250년 역사를 지닌 스페인 마셋 와이너리와 함께 바르셀로나 오피셜 와인을 출시하기도 했고, 세리의 명문 인터밀란도 이탈리아 와인 기업 산타 마게리타와 공식 파트너가 돼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와인을 팔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와인과 가장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명문 구단이 있으니 그게 바로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유는 지난 2010년부터 칠레 와인 브랜드와 마치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있는데요. 맨유 레전드들이 죄다 이 브랜드 광고 모델로 나서서 맨유 하면 딱 이 와인이 떠오르기도 하죠.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 맨유의 공식 와인이죠. 예전에는 1초에 한 병씩 팔린다고 했지만 지금은 매출이 더 늘어서 1초에 2병이 팔려나가는 전세계 판매 1등 칠레 와인 브랜드 악마의 와인 가시에로 델 디아블로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자, 김 PD,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잘 알죠? 네. 맨유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루니야. 루니, 박지성 말고.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맨유 팬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맨유 팬이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팬을 갖고 있는 맨유가 왜 하필 칠레 와인 브랜드 디아블로와 손을 잡게 된 걸까요? 일단 이 얘기 앞서서 그동안 디아블로 광고에 출연한 맨유 레전드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맨유가 디아블로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듬해에는 웨인 루니, 에브라, 라이언 긱스가 광고에 함께 출연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맨유 선수들이 아예 단체로 등장해서 전설적인 팬, 전설적인 팀, 전설적인 와인이라는 메시지로 디아블로 와인을 홍보했죠. 또 2015년엔 마이클 캐릭과 데런 플래처, 에레라와 루니가 다시 한번 40초짜리 TV 광고에 등장했는가 하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맨유에 합류한 뒤에는 질라탄이 타투를 새기는 영상을 통해 디아블로 와인의 악마 엠블렘을 부각시키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잉글랜드 축구 영웅이자 맨유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보비 찰튼경까지 모델로 나서서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디아블로 와인은 최고 인기 구단 맨유와 맨유의 레전드 스타들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를 크게 높였는데요. 디아블로 와인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 추첨을 통해 맨유 홈 경기 직관을 시켜주는 프로모션을 하거나 데블스컵, 그러니까 악마컵 대회라는 이벤트를 열어서 팬들이 맨유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에서 직접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했는데, 이런 행사를 홍보할 때도 마이클 캐릭, 스몰링, 팔라이니, 데아 같은 스타들이 총출동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2013 빈티지 디아블로 와인을 출시할 때 박지성 선수 맨유 등번호가 13이니까 13명의 팬을 추첨으로 뽑아서 박지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벤트도 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왜 맨유와 디아블로는 이렇게 동맹처럼 끈끈한 관계를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네, 무엇보다 악마라는 공통점 때문인데요. 일단 맨유를 레드데블, 붉은 악마라고 부르잖아요. 엠블렘에도 삼지창을 든 붉은 악마가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디아블로 와인도 똑같아요. 브랜드 이름부터 디아블로, 악마고, 모든 병에 브랜드의 상징인 악마가 그려져 있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디아블로 와인 만드는 회사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출발한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맨유는 1878년에 공식 창단을 했고, 디아블로 와인을 만드는 기업 콘차이토 는 그로부터 5년 뒤인 1883년에 설립됐거든요. 그러니까 13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죠. 더구나 맨유와 디아블로는 각각 축구와 와인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두 분야의 리더가 만났다는 의미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986년부터 2013년까지 27년간 맨유를 이끈 전설의 명장 퍼거슨 감독의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퍼거슨 감독이 와인을 너무나 좋아해서 경기 끝나고 나면 항상 상대팀 감독을 자기 사무실로 초대해서 함께 와인을 마시는 걸 관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맨유에선 주류 스폰서를 고를 때도 맥주가 아닌 와인 회사를 물색하게 됐고, 그러다가 인연이 닿은 게 디아블로였다고 합니다. 세계 지도에서 칠레를 찾아본 적 있으세요? 지도에서 보면 이 나라 참 특이한데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이는 4,300km나 되는 반면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폭은 평균 175km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나라가 길쭉하다 보니까 북쪽엔 사막이 있는데 남쪽엔 빙하지대가 있어요. 또한 동쪽으로 험주나 안데스 산맥이 지나가고 서쪽엔 바로 태평양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요. 칠레가 와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독특한 지형 때문이에요. 먼저 와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필록세라라는 병충해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도나무 흑사병으로 불리는 필록세라 때문에 1860년대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포도밭이 초토화가 됐고, 이어 세계 전역으로 필록세라가 퍼져나갔는데 칠레만큼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록세라가 칠레 와인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인데요. 그래서 칠레 1세대 와이너리 상당수가 필록세라로 유럽의 포도밭이 쑥대밭이 된 19세기 후반에 설립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디아블로를 만드는 콘차이 토로예요. 보시면 이렇게 디아블로 병에도 콘차이 토로라고 써있죠. 콘차는 조개, 토로는 황소라는 뜻으로 남미에선 매우 흔한 성씨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칠레 최대 와인 기업이 된 콘차이 토로는 1883년에 멜초 콘차이 토로라는 분이 세웠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정치인으로 오래 활동하면서 상하원 의원도 지내고 재무부 장관까지 하셨는데,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 칠레의 미래가 와인에 달려있다고 내다보고 프랑스 보르도로 직접 건너가서 포도나무 묘목을 가져와서 밭에 심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출발한 콘차이 토로는 어떻게 악마의 와인 디아블로를 탄생시킨 걸까요? 아마 이 사연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전해드리면, 창업자 멜초 콘차이 토로가 와인을 만들어서 지하 저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누군가 몰래 와인을 훔쳐가는 일이 잦았대요. 이렇게 와인 절도로 고민을 하던 중에 멜초 콘차이 토로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바로 와인 저장고에 악마가 출몰한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일설에 의하면 멜초 콘차이 토로가 직접 악마 복장을 하고 저장고에 숨어 있다가 와인을 훔치려는 직원 앞에 딱 나타나는 쇼까지 펼쳤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와인 저장고에 악마가 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많던 도둑들이 금방 다 사라졌다는 전설 같은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아마 이 대목에서 아니 무슨 그런 황당한 소문으로 도둑을 쫓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2019년 포브스지에서 심층 기사를 하나 썼는데, 칠레가 가톨릭 국가라서 사탄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또 이 소문이 퍼진 뒤에 그 와인 저장고에서 실제로 악마를 봤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지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참 포브스지도 별걸 다 기사로 쓴다 싶죠. 어쨌든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1966년 콘차이 토로 회사에서는 새롭게 론칭하는 와인 브랜드에 악마의 저장고라는 뜻의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악마를 상징으로 내세웠는데, 이 같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기가 막히게 통하면서 세계 1등 칠레 와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김 PD, 이날치 좋아해요? 네. 네, 범 내려온다로 초대박을 터뜨린 국악 퓨전 밴드 이날치가 최근에 디아블로 홍보 영상에 등장한 거 다들 아시죠? 한국에서만 한정 출시한 디아블로 도깨비 에디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인데요. 칠레 악마 와인을 한국의 도깨비 포도주로 바꾼 발상도 인상적이었고요. 무엇보다 영상이 너무 세련돼서 큰 화제가 됐죠. 유튜브 조회수만 지금 40만 뷰가 넘었던데요. 이날치와 콜라보한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디아블로는 유난히 광고와 홍보 영상을 잘 만드는 걸로도 유명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 3년 간격으로 공개하고 있는 와인 레전드 시리즈인데,
정말 한 편 한 편이 할리우드 대작 예고편 같거든요. 2013년에는 와인 레전드 1편은 스파이가 박물관에 전시된 디아블로 와인을 훔치려고 뭐 미션 임파서블처럼 줄을 타고 내려와서 보안장치 풀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퀄리티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또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베니스, 베트남, 루마니아, 칠레까지 세계 각국을 돌면서 찍은 와인 레전드 2탄 광고도 2015년에 나왔는데요. 무슨 와인 광고를 이렇게까지 찍나 싶을 정도로 스케일이 후덜덜합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엔 창업자 멜초 콘차이토로가 악마 소문을 퍼뜨린 일화를 테마로 광고를 만들었고요. 작년에는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페드로 파스칼을 기용해서 세상의 진귀한 예술품은 다 훔칠 수 있어도 악마가 지키는 디아블로만큼은 훔칠 수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했는데 참 광고에 돈 많이 쓰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악마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과 더불어서 광고와 홍보 영상까지 잘 만들어서인지 디아블로의 인지도와 매출은 해마다 쑥쑥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580만 상자, 그러니까 약 6,960만 병을 세계 140개 나라에서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초에 한 병이 아니라 1초에 2병씩 팔린다고 홍보를 하는데요. 이거 좀 과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1년이 초로 따지면 3,100만여 초 정도니까 1년 매출 6,960만 병이면 1초에 2병 넘게 팔리는 게 진짜 맞더라고요. 또 매출이 이렇게 많다 보니 당연히 브랜드 가치 또한 올라가고 있는데요. 와인 인텔리전스가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옐로우 테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와인 브랜드가 바로 디아블로고요. 지난해 주류 음료 보고서에서는 디아블로 만드는 콘차이토로의 기업 가치를 세계 와인 업체 톱 10으로 평가했는데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에서의 매출 성장세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2011년 처음으로 공식 수입됐을 때만 해도 연 매출이 7만 3천 병 정도에 불과했는데 해마다 급상승해서 2017년에 163만 병을 돌파하더니 작년에는 공식 수입사를 통해 유통된 것만 223만 병에 달하고 대형마트에서 별도 수입한 것까지 합치면 매출이 약 270만 병으로 추산되거든요. 1년에 270만 병이면 딱 하루에 약 7,300병씩 팔려나간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출시 1년 만에 200만 병 팔리며 국민 와인으로 등극한 4,900원짜리 이마트 와인 도스 코파스도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디아블로 회사에서는 국제 주류 시장 조사 업체 IWSR 자료를 근거로 디아블로가 한국에서 1등 와인 브랜드가 됐다라고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디아블로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비결, 과연 광고와 마케팅 뿐일까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사실 저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과 더불어 가성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기본 제품이 만원대 초반, 뭐 할인 행사하면 9,900원에도 팔리는데요. 만원짜리 한 장 정도로 살 수 있는 저가 와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품질 관리에도 신경을 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디아블로 회사 CEO가 2018년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를 보면요, 싼 와인은 많지만 품질을 보장하는 싼 와인은 그리 많지 않다라면서 디아블로 회사에선 10,000헥타르, 즉 3천만 평에 달하는 포도밭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포도 재배부터 남한테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뭐 회사 CEO가 한 말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뛰어난 가성비가 디아블로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 와인 제품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편의점이든 마트든 어디서나 눈에 띄는 하얀 라벨의 까베르네 쇼비뇽은 디아블로 대표 상품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만 120만 병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생각하면 한마디로 참 무난하죠. 또 까베르네 쇼비뇽 말고도 여러 품종이 기본 라인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좀 띄는 게 화이트 와인인 샤도네하고 쉬라 100%로 만든 신상 로제 와인인데요.
그리고 기본 라인업 위로는 다크 레드와 블랙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칠레 중부의 유명 와인 산지 마울레밸리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다고 해요. 특히 다크 레드는 병이 참 예쁘고 비비노 평균 평점이 4.1로 아주 높아서 추천드립니다. 또 2014년에 첫 선을 보인 데블스 컬렉션도 있는데 디아블로의 대표 와인 메이커 마르셀로 파파가 만든 데블스 컬렉션 레드는 와인 평론가 매튜 주크가 바비큐 요리와 잘 어울린다고 언급을 했는데 약간 매콤한 음식과도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라인으로 디아블로 프리바다가 있는데 프리바다 까베르네 쇼비뇽 2015 빈티지 같은 거는 제임스 서클링 포인트 91점을 받았고요. 프리바다 까르메네르도 빈티지에 상관없이 비비노 평균 평점이 4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마셔봤을 때는 블랙커런트 아로마에 후추 같은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 한번 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칠레 와인 디아블로의 매력을 탐험해 봤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기월드 첫 영상 업로드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우리 김 PD, 이 PD가 이렇게 오크통 모양의 케이크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코너 시작하면서 석 달이나 가면 참 다행이겠다 했는데 정말 많은 분이 아껴주셔서 이렇게 1년을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자, 이제 마쳐야 하는데요. 디아블로 와인으로 만든 와인 쿨러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너무 우아한데 진짜. 와, 야, 이 와인 쿨러 맛있어. 이게 와인에다가 오렌지 주스 타가지고 먹으면 정말 끝내줘 진짜. 정말 맛있네. 근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